안녕하세요.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1대1 입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글자 제한수가 좀 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글자가 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파악한다라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는 했는데 일단은 사정관들, 그러니까 대학교 사정관들을 만나보고 좀 인터뷰를 해본 다음에 그들만의 또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기들이 바꾸겠다?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자가 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다 집어넣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 TV 다시 보기를 지금 편집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희한하죠. 아직까지도 편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바빠서 그거 점검을 전혀 못해서 결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부터 좀 점검을 한 다음에 TV 다시 보기를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뿐만 아니라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자 변한 거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가 바로 띄어서 할 거예요. 여기에다 쏴서 했더니 좀 흐리다고 잘 안 보이신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왜 안 보이지? 망했다. 네.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 봉사, 진로, 그리고 행특인데요. 행동 특성도 솔직히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행동 특성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그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자율활동 같은 경우 천자, 일명 3000바이트죠. 근데,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바이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내 얼굴이 안 나가는구나? 좋은데? 무슨 짓을 해도 모르겠구나. 자, 3000바이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글이 2바이트고 영어가 1바이트고 뭐 띄어쓰기 바이트 이런 것들이 글자 수랑은 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트 계산기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천자 3000바이트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 1500바이트, 봉사 1500, 진로 3000, 행동 특성이 3000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줄어들어요. 뭐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율활동이 일단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이 반토막이 났네요. 1500바이트. 그러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장을 하거나 학급 그 임원들, 그리고 뭐 위원회, 그리고 뭐 1인 1역 같은 멘토 활동들. 그런데 이제는 자율활동 같은 경우 500자밖에 못 쓰기 때문에 1500바이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장애인 이해교육이나 아니면 뭐 심폐소생교육 이런 교육을 집어넣으면 거의 진짜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00자 안에 우리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많아봤자 한 3개 정도, 적게 들어가면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개, 진짜 많이 들어가면 4개 정도에다가 우리 학생이 어떤 뭐 1인 1역 멘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장이나 이런 임원들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들, 소통하는 능력들,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뭐 장애인 이해교육을 예를 든다라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웠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자, 150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활동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나 이런 역할을 한다라면 자율활동에 들어갈 때 되게 좋은 활동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500자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자율활동 같은 경우 뭐 토론대회, 대회에 참가한 것들도 솔직히 이 자율활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내가 대회를 참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자율활동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자율활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 일단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글자 안에다가 우리 학생이 어떠한 발전성이나 능력을,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보여줘야지 대학교가 평가를 하겠죠. 막말로 뭐 장애인 이해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활동한 내역이 그 이상 없다 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써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근거 자료라는 걸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반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반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십니까? 되게 많은 반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반장을 했다라 그래서 그 반장을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반장을 했으면 그 반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을 선생님이 어필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멘토를, 만약 반장이 멘토를 한다고 할게요. 반장이 만약 멘토를 하게 되면 반장 스스로가 학업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아닌 멘토를 연결해줘야죠. 반장이라는 건 리더잖아요. 전체를 운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뭐 학업을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파악하고 우리 학교에서 좀 공부 좀 하는 이렇게 좀 학업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을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 선생님의 어떠한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반장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학교 반 학생들의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변인으로서 학교에 무엇인가를 건의하고 선생님과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나중에 생기부 작성할 때 어필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반장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 반장의 역할이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뭐 1인 1역을 하는 데 있어서 1인 1역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어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학생은 자율활동을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줄 게 없겠네요. 자, 500자입니다. 500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글자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 이제 생활기록부 글자가 줄었으니까 대학교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보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업은 원래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으면 비교과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은 당연한 거고 학업 성적이 당연한 거를 그 전제 조건으로 아무리 글자 수를 줄인다라고 해도 비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교 생활에 어떻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발전성을 만들어낸다라면 생활기록부 안에 그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 그러면 글자 수가 줄었으니까 대학이 보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것보단 글자가 줄었으니까 더욱 요약을 잘 해야겠네요.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요약을 얼마큼 잘 해내는지, 그리고 스토리 구성은 또 얼마나 잘해서 그 자신만의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훨씬 중요하지 않나. 걷다가 자율활동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심폐소생, 뭐 장애인 에이즈 예방교육, 학교폭력, 뭐 독도교육, 또한 현장학습도 가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 학생이 교육을 받거나 체험을 했다라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연구보고서나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그 교육을 얼마큼 내 걸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동기로 또 다른 활동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율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동기 라인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이 아무리 글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대학에다 어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동아리가 똑같이 1500바이트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문제는 자율 동아리예요. 그죠? 지금 학교가 좀 너무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거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영주를 갔다 왔어요. 어제 이제 저희가 지방을 좀 다녔거든요.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지방을 좀 갔는데 거제는 정말 좋아요. 바닷물이 그냥 파래가지고 아주 날씨도 첫날은 되게 좋아서 저희가 도착한 날은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는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자율동아리를 왜 운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없어서 못하는 거랑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 틀리지 않나요? 다시
내가 어떠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연구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넣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율 동아리가 있다라면 단 한 줄이 들어가더라도 그 자율 동아리를 선택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아이가 좀 더 폭넓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자율활동을 없애겠다라고 하면 자율동아리를 없애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선택의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자율활동, 자율동아리는 없애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해야죠. 그게 만약 진짜 쓸모가 없다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겠죠. 걷다가 2022학년부터 자율동아리가 한 줄 써준다, 그러니까 한 줄이 써지니까 아, 자율동아리에 대한 비중은 없나 봐 라고 하고 지금 학교들이 이상하게 설레발치고 먼저 없애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율동아리 우리 컨슈에서 자소서 라인 뽑아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활기록관에 한 줄만 들어가면 그거 자소서로 뺄 수 있는데 그 한 줄마저 왜 없애주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솔직히 이거 학생들이 건의하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학교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반장은 학교 선생님의 끈앞풀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 학교에서 이런 자율동아리를 폐지시켜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없앤다라면 학급위원회, 그러니까 학교의 이런 뭐 회장들, 부회장들, 그리고 학교 반장들의 임원들이 모여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학교에다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학교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못한대요 라고만 하는데 저항할 줄도 알아야죠. 이런 게 솔직히 대학 가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글자가 변한 건 없지만 자율동아리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마다 자율동아리를 해석하는 게 좀 틀린데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서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자소서 라인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는 동기들, 발전성을 가져가는 어떤 한 줄짜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사항으로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봉사활동. 자, 이제 봉사를 평가하지 않겠답니다. 대학이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미기재가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겠대요. 계속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인성평가나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봉사란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봉사란을 되게 많이 비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다라고 평가가 돼서 이제는 미기재가 되고 봉사활동의 시간,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봉사활동 500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의 인성평가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봉사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를 찾아가는 모습들, 봉사의 의미를 찾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대학에다가 어필은 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통은 봉사를 가장 많이 어필하는 데가 자기소개서 3번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3번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쓸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자소서 특강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를 생각해봤는데 행동 특성이 있었네요. 그죠? 담임이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한 3-4줄짜리로 요약해갖고 잘 써주신다라면 쓸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행동 특성이네요. 자, 마지막 생기부의 마지막에 담임이 우리 아이를 요약해서 써주는 행동 특성 사항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라면 저는 자기소개서로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 특성이나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자기소개서 3번, 특히 뭐 사범대나 교대같이 의대같이 인성을 좀 평가하는 곳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성을 좀 높게 평가한다면 그거는 자소서로 빼야겠지만 뭐 굳이 아니라면 자소서에다가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행동 특성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담임 선생님한테 잘 어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로 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300자가 줄어들었고 바이트는 2100바이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글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뭐 되게 많은 걸 넣었죠. 뭐 진로 탐색을 놓거나 진로 특강이나 초청 강사도 아니면 진로 시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넣는데 이제는 진로 활동을 통해 갖고 우리 아이가 진로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성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로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 수가 많이 줄었다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입시 설명회에 참가했고요. 뭐 자기소개서 쓰기를 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교 설명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들었대요. 이런 얘기는 솔직히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입시 설명회 갔다 와서 뭘 안다고요, 솔직히. 걷다가 입시 설명회 갔다 와서 우리가 아이가 입시에 맞춰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아이가 입시를 따지면서 공부했다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쓰기를 연습했대요. 3학년 때는 솔직히 이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했기 때문에 자소서가 잘 써졌겠죠.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입시 설명에 뛰어다니고 자기소개서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입시 설명회나 어떠한 이런 뭐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을 들었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외에 뭐 진로 특강을 통해서 어떤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찾아보고 그걸 찾아봤더니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선 어떤 학업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진로 특강 때, 그러니까 진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진로 시간에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학생들 진로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문제집 풀고 공부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뭐 1박 2일 같은 이런 미디어 시청, 영화 보거나 막 이런답니다. 만일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배운 게 있거나 그거를 뭐 영화 평론 아니면 뭐 비평 아니면 이런 영화 감상문 이런 거를 씀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관심사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로활동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진로 선생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들 아니면 어떠한 팀을 꾸려가지고 진로활동실 안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한다라면 이런 것도 진로활동에 다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뭐 진로 시간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꼭 대학 탐방만 갔다 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글자가 줄어서 안 그래도 쓸 게 별로 없는데 글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입시에 관련된 직접성이 있는 뭐 종합이나 뭐 종합전형 특강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진로 현장 학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벌드 갔다 왔어요. 그것도 솔직히 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 뭐 진로 탐색한다고 뭐 자벌드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거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서 무슨 짓 하고 온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좀 진로를 좀 탐색하고 그거에 통해서 어떠한 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학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막말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행동 특성 같은 경우도 일단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쓰기가 좀 이제 편해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00자 아니면 3000바이트에서 1500바이트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래는 행동 특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읽어보면 어떤 게 이제 좀 별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1학년 때 평가한 게 되게 착하다고 써놨어요. 근데 2학년 것도 읽어보니까 또 착하대요. 3학년 거 읽어봤더니 와 완전 착하대요. 그거는 좋은 행특이 아니겠죠. 행특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학교 선생님께서 요약, 정리해서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을 대학교에다가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아이가 뭐 학업 성적이 올랐다라면 학업을 어떻게 했길래 성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신다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업적인 얘기 아니면 자기주도적인 얘기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은 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쓸 데가 없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성이 발전되고 무엇인가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좀 어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학급 애들과 어떤 관계, 선후배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잘 지내는, 이런 우리 아이가 이런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들어가면 좋고요. 마지막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들,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들, 이런 것들이 종합 풀세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반토막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로 완전 요약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한 그 5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를 제대로 어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앞부분에 우리 아이의 그런 잠재 능력을 생활기록부 창제 안에 집어넣지 못했다라면 그 뒤에 행동 특성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내 학교에서 좀 좋게 생기부를 만들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어필하고 그런 부분들의 참고사항들을 학교에다가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글자 바뀐 거 보이십니까? 자, 일단은 뭐 반토막 난 것들도 있습니다. 자율활동이나 행특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고요. 진로는 반토막은 아니지만 글자 수가 줄었어요. 봉사는 아예 없어졌고요. 동아리만 유지가 됐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게 아닐까요? 대학교에서 동아리는 좀 그러니까 동아리 부분은 좀 중요시 체크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이나 이런 봉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복사도 많이 뜨고 학생들의 능력이 어필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평가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글자를 줄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데 만일 대학교가 그렇게 줄였다라는 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별로 아이들께 다 비슷하고 별로 평가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줄여도 될 것 같아 라고 한 부분을 우리만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그 줄어든 거를 잘 활용한다라면 다른 아이들 생기부보다 제 생기부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나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와봐 라고 하는데, 그 적는 부분에 저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결과 중심적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써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습니다까지 써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써낸다라면 학교 선생님이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생활기록부 글자 수가 좀 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글자 수 변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뭐 사정관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뭐 사정관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컨쇼가 지금까지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무엇인가를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중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활기록부에 어떤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생활기록부 글자 수 변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이제 1대1 상담 남아있는 시간 이용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